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상승과 협력의 원리 중에 파워순환 패러다임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인간에 의한 의지적 가치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공부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우주에 작용하는 파워의 다섯 속성은 기능적으로 선택되어지고 그러므로 기능적 가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주는 이런 기능적 가치화를 통해서 우주의 존재 질서와 또 자연계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주의 작용하는 파워의 다섯 속성은 이러한 기능적 가치화를 위해서 가치화의 다섯 결정 요소, 즉 가치화 요소, 욕구, 가치, 관계, 환경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중심으로 가치화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인간은 자기에게 작용할 파워 속성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므로 인간의 경우에는 의지적 가치화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우주에 작용하는 파워의 다섯 속성은 그 기능적 가치를 하기 위해서 가치와 오 결정 요소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기반으로 완전 가치화를 해서 완전 기능적 가치화를 해서 완전 기능 결합을 만들어낸다고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인간의 의지적 가치화가 바로 우주에 작용하는 파워의 오 속성에서 만들어진 가치와 오 요소를 기반으로 의지적 가치화를 할 때 우리도 완전 기능하는 그러한 의지적 가치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치와 오 결정 요소에 기반한 의지적 가치화는 완전 기능의 가치화를 유발한다 하는 것이죠. 우주에서 완전 기능의 가치화는 바로 우주의 완전 기능 결합을 만들어내고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주와 같이 파워의 다섯 결정 요소에 의한 의지적 가치화를 도모할 때 완전 기능의 가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인간 사회도 상생과 협력의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파워의 다섯 결정 요소 또는 가치와 오 결정 요소는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가치와 요소, 욕구, 가치, 관계, 환경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다섯 결정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면 우리가 욕구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결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핍이 필요한 것은 가치가 있다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가치가 있는 것은 또 뭘 말합니까? 욕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관계가 또 욕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가치가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욕구가 발생하고 그 욕구가 또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가치와 요소가 귀중하다면 그걸 갖고 싶은 욕구가 또 생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와 다섯 결정 요소는 바로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상호작용 관계를 우리는 그림 4-1과 같이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치와의 다섯 결정 요소 또는 파워 5 결정 요소는 파워 요소, 욕구, 관계, 가치, 환경 이 다섯 가치와 결정 요소 또는 다섯 파워 5 결정 요소는 바로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워의 다섯 결정 요소의 상호이 작용의 관계를 파워 프로세스라고 설명합니다. 즉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파워를 창출하는 프로세스인데 이 파워를 창출한 이 프로세스는 바로 가치와 다섯 결정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화를 유발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주에 작용하는 파워의 다섯 속성들은 바로 이
가치와 다섯 결정 요소를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가치화를 합니다. 우리 인간도 의지적 가치화도 이러한 가치 다섯 결정 요소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파워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때 이런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가치화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이런 가치화에서 가치화 5결정소 한 역할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가치화에서 우리는 가치화 다섯 결정 역할은 지난 시간에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가치화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인간에 의한 이 파워 프로세스의 가치화에서 이 다섯 결정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치화 요소입니다. 이 가치화 요소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가치를 또는 가치나 파워를 창출하는 소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파워 요소는 바로 가치나 파워를 창출하고 또는 소멸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또한 이 가치화 요소는 바로 가치화의 방향을 규정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가치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삶의 건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어떤 매력이라든가 이런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유무형적 자원을 가치와 요소로 해서 이 사람들은 가치, 즉 파워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식은 곧 아는 것이 힘이다 하고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바로 가치와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가치와 요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지적이며 의식적인 판단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죠. 욕구는 무엇이냐 하기는 잘 아시다시피 욕구는 우리가 결핍, 즉 필요한 것이나 새로운 형성을 위한 도약을 만들어냅니다. 즉 뭔가 필요한 것을 만족시키거나 채우거나 또는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어떤 욕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욕구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치화를 유발하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가 없으면 가치화 유발되지 않습니다. 즉 욕구는 가치화를 유발하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가치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욕구가 있었지만 행동은 바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 하는 것은 가치에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옷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옷이 필요하다는 것은 옷에 대한 욕구가 생긴 것이죠. 그러나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또는 어떤 옷을 구매할 것이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게 됩니다. 좋아한다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가치는 뭐냐면은 선택의 기준이면서 또한 선택된 것의 최종 목적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욕구에 의해서 행동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 하는 것은 가치에 의한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즉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 자기가 선호하는 행동을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욕구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있더라도 관계가 만족되지 않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는 바로 뭐냐면은 행동이나 결합을 이끌어내는 거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관계에 따라 행동을 달리합니다. 부자 관계에서 일하는 행동과 부부 관계에서 하는 행동과 친구 관계에서 행동이 다릅니다. 즉 관계는 바로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관계든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계는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프로세스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은 또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환경은 바로 우리가 필요한 가치와 요소를 제공하고 우리가 만든 이 가치화가 작용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가치화할 때 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필요한 원자재 즉 가치와 요소를 시장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받습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환경은 가치와 요소를 제공하고 또 기업이 만든 그 제품은 또 어디 갑니까? 시장을 통해서 판매가 됩니다. 따라서 그 시장은 바로 기업의 가치와 요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가치와 작용하는 통로, 즉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의미에서 환경은 다시 뭐냐면은 환경은 가치화를 리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파워의 다섯 결정, 즉 가치화 요소, 욕구, 가치, 관계, 환경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림 4-1 같은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이 가치화, 즉 파워 프로세스에서 가치화의 5결정수는 각각 특정의 가치를 창출한다 하는 것이죠. 즉 5가지 요소는 전부 다 뭐냐면은 가치를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보시게 되면은 파워 요소는 가치나 파워를 창출 유무형적 자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무형적 그 자원은 바로 그 자체가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욕구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환경은 가치를 리드한다 하는 뜻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가치를 리드할 것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특정의 상품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가 돋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육점을 가게 되면은 정육점에 있는 고기들은 전부 다가 붉은 비단에 진열해 놨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푸른 비단에 진열되어 있는 정육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정육의 색깔은 푸르거나 검게 보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 정육은 가치가 없는 그런 부패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붉은 빛은 정육의 가치를 더욱더 돋보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환경은 가치를 리드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파워푸스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가치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관계는 결합하는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워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적이며 의식적인 판단을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 프로세스는 결국 가치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세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우주에서 파워 5속성이 가치화를 통해서 바로 우주나 자연의 생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같이 인간은 의지적 가치를 하지만 그 의지적 가치화에서도 우주에서 파워 프로세스가 가치화를 하는 가치화 5 결정 요소를 기반으로 가치화를 만들어낼 때 바로 우리는 완전 기능하는 가치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가치화가 일어나는 몇 가지 예를 이 시간 이후에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가치화를 살펴볼 것은 바로 자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가치화 예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도 꽃과 곤충은 상호 간에 기능적 가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꽃은 어떻습니까? 꽃은 꿀을 만들어내고 곤충이 먹고 싶은 꿀을 만들고 꿀을 만들 뿐만 아니라 꽃 향기와 꽃잎을 통해서 곤충을 하여금 그 꿀을 먹을 수 있는 꽃을 유인하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즉 꽃은 곧 곤충을 위한 가치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곤충은 어떻습니까? 곤충은 곤충의 체형을 통해서 자기 몸의 체형을 통해서 꿀을 먹는 동안에 꽃에 수분을 합니다. 꽃가루 바지를 해서 꽃으로 하여금 씨앗을 맺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곤충은 또 뭐냐면은 꽃을 위한 가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즉 꽃과 곤충은 서로 가치를 합니다. 꽃과 곤충이 이런 가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자연의 세계는 기능적인 가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꽃과 곤충은 기능적 가치를 기반으로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꽃과 곤충의 가치화를 가치화 5 요소의 관점에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은 탄소 동화작용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을 가치화 요소로 쓰고 있고요. 그러면 곤충은 자신의 그 체형이 바로 가치화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식물, 곤충이 이와는 가치화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식물과 곤충은 곧 생존을 위한 욕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만들어낸 꿀은 곤충의 먹이가 되고 곤충의 꽃가지 능력은 식물의 씨앗을 만들어서 바로 식물의 후손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만들어냅니다. 또 식물이 만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식물은 자기가 만든 탄수화물을 통해서 꿀을 만들어냅니다. 꿀이라는 것은 곤충이 좋아하는 그런 먹이가 되는 것이죠.
곤충의 서군 능력은 또 식물이 필요한 그런 가치입니다. 또 곤충과 꽃과의 관계는 상생 또는 공생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연의 생태계는 바로 이러한 식물과 꽃과 곤충 간에 이러한 가치업을 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면 꽃의 향기와 화려함은 꿀의 가치를 리드하고 곤충을 꽃으로 유인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꽃과 곤충은 각자 자신의 가치에서 즉 파워 요소를 기반으로 기능적 가치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생관계는 기능적인 가치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우리 가치화는 우리가 기업과 고객의 가치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업은 고객이 즉 소비자가 욕구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을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상황 즉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자신의 이익 목적을 추구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업은 고객을 위한 가치화를 합니다. 또 고객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를 통해서 기업의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그 물건 구매를 통해서 기업은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고객도 보면은 기업을 위한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기업과 고객은 의지적 가치화를 통해서 각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과 고객의 의지적 가치화의 그 내용을 가치화 5 결정 요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치화 요소입니다. 기업의 가치화 요소는 기업이 가진 기술과 원자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 기술과 원자재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인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은 뭡니까? 고객은 자신이 가진 재화입니다. 즉 재화, 즉 돈입니다. 이 돈을 사용해서 기업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기업과 고객은 각각 기업은 자신 이윤 욕구를 추구하고 고객은 구매 욕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과 고객의 상호 거래관계나 신뢰관계를 만들어내고 어디서 이런 가치가 이루어질 것 같으냐 하게 되면 시장 환경이나 또는 경쟁 환경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과 고객의 가치화다 보니까 가치와 5 결정 요소의 관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치와 5 결정 요소가 모두가 만족이 되는 그런 가치화는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적 가치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화는 기업의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적 수준에서도 가치화를 도모할 때 국가의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싱가포르의 예를 갖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바로 세계 항공과 항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이와 같은 항공과 항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싱가포르는 자신의 지리적 요소를 가치화 요소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우리가 세계 지도를 놓고 펴보면은 동쪽 동양에서 서양으로, 서양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다. 그게 바로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죠. 싱가포르 이런 지리적 위치를 이용해서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싱가포르는 항만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싱가포르의 창출한 가치입니다. 싱가포르 이와 같은 가치 창출을 통해서 상호 장기적 거래 또는 계약관계, 즉 항공 운송 업체들인가 또는 배로서 수송하는 그런 업체들과 장기적 계약관계나 장기 거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가치화를 지속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는 국가 간의 우호적 관계도 싱가포르 이러한 가치를 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또는 환경을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무역 환경이나 이 정치적 환경이 싱가포르의 이 가치화를 지원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를 보시게 되면은 가치와 5 결정 요소를 통해 즉 가치화 요소, 욕구, 가치, 관계, 환경을 통해서 싱가포르의 나라를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싱가포르의 공항이라든가 싱가포르 항만을 이용하는 그런 운송회사들은 또 싱가포르를 위한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와 글로벌 물류 기업들은 서로 간의 가치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윈윈하는 이러한 결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이러한 가치화, 즉 가치화는 자연의 세계에서 곤충과 꽃과의 관계에서 기능적 가치가 있고 인간 사회에서 기업의 수준에서 고객과 의식적 가치화 또는 국가 간의 국가 수준에서의 이 가치화, 이것이 바로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 가치화를 인간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빚고 그 흙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 즉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에 있어서 흙과 하나님의 생기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인간이라는 가치, 즉 살아있는 영, 즉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인간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즉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나서 인간을 창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자체의 사랑을 기반으로 인간에 대한 가치를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럼 과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치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가치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를 하는 것입니다. 곤충과 꽃은 서로 가치를 하고 기업과 고객이 가치를 하고 싱가포르라는 나라와 또 항만 운송 업체들이 서로 가치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 가치화를 할 때 바로 윈윈하는 그러한 상생과 협력의 사회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가치를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치를 해야 되겠지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갖기도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는 파워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에 의한 의지적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의지적 가치는 바로 우리가 완전한 가치화를 위해서, 즉 완전 기능한 가치를 위해서는 가치화 5 결정 요소를 기반한 가치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런 가치화 5 결정 요소에 있는 가치화를 바로 파워 프로세스를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워 프로세스에 한 가치화에 대해서 그 실증 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연에서 꽃과 곤충에 있는 가치화, 즉 기능적 가치화를 공부했고, 또 기업과 고객 또는 싱가포르의 국가 성장을 위한 의지적 가치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그 가치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치화는 결국은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파워 프로세스를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 같이 파워 프로세스는 기업과 고객, 국가의 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이 파워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이 파워 프로세스는 가치와의 5 결정 요소, 즉 욕구, 파워 요소, 가치, 환경 및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5 결정 요소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운용적 업무에서부터 전략적 업무까지 그 문제 해결이나
혁신 유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동안 이 파워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경영의 문제와 기업 마케팅, 연구개발 또는 경영 전략 분야 등에서 다양한 분야 이 내용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파워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성공률이 최소한 85%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이 시간 있으면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파워프로세스는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 유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워프로세스는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서 보면은 달팽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팽이는 우리가 흥미있게 보시게 되면은 자기가 살 집을 등에 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는 위험이 오면 바로 등에 메고 있는 살집에 들어가서 몸을 숨겨버립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달팽이는 그 집으로부터 나와서 먹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생존 활동을 도모합니다. 달팽이는 자기가 살 집을 등에 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약한 달팽이에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집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파워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가치화를 도모하는 것은 달팽이가 자신의 살집을 등에 지고 다니는 것 같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과 고객 또는 싱가포르가 파워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기업 고객의 파워프로세스를 통해 윈윈하는 이것이야말로 달팽이가 자기가 살 집을 등에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효과를 파워프로세스가 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파워프로세스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혁신을 만들어낸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이 내용들은 우리는 파워프로세스의 의지적 가치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파워프로세스의 의지적 가치는 바로 가치와 다섯 결정 요소를 기반한 가치화이며 이 가치와 다섯 결정 요소는 자연과 우주에서 작용하는 파워 속성이 만들어낸 다섯 가지 가치와 결정 요소를 기반으로 이것을 우리가 인간 사회에 정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워프로세스에 의한 이 가치화는 바로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이 파워프로세스의 특성과 또 이 파워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에 참여한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다음에 좀 더 의미 있는 강의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